사실 오늘 지금 상한가 간 종목이 7개 종목이나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요, 오히려 지수가 상승할 때는 상한가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지수가 하락할 때는, 지수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힘든 장일 때는 오히려 상승하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우리 종목 X파일에 깜짝 놀란 게, 사실 SD생명공학 같은 종목은 제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장중에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음봉 나올 때. 왜냐하면 이 종목은 전일에 시간외로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시간 외에 상한가를 전일에 갔던 종목인데, 시간 외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아침에 거의 갭상승을 해서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갭상승이 나왔다가 상까지 찍고 가서, 근데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아침에 나중에 끝나고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장중에 이렇게 음봉 나온 것만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아침에 찍었던 걸 몰랐어요. 이렇게 상을 아침에 찍었던 걸 알았으면 또 이게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갭상승을 했다가, 전일 잘 들으세요, 전일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요, 아침에 20% 이상 25% 이상의 갭상승이 나와요. 얘는 지금 22%로 갭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반에 9시 9분에 상한가를 찍었어요. 그리고 상에서 밀렸습니다. 상에서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됐는데, 잘 보시면, 잘 들으세요. 메모를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지금 정리를 해서 잘 들으십시오. 전일에 시간 외에 급등한 종목들, 6시까지 급등한 종목들은 우리가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6시에 끝나고 나면 요즘 속속들이 막 문자가 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보MEC,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뭐 호전실업,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된 뭐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 이러면, 뭐 티플렉스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호전실업이라든지 한국토지신탁 이런 건 거래량이 없으니까 세보MEC, 요 두 개가 딱 문자 돌리는 애들, 이 써먹기 좋은 종목군의 하나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6시 딱 땡치면 오냐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자, 선침해한 세보MEC, 한국토지신탁, 뭐 오리엔트바이오, 내일 아침 갭상승, 급등 시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금 큰 수익 중입니다. 뭐 이런 문자가 와요. 그럼 이제 초보자들은 내일 아침에 저 종목이 진짜 아침에 갭으로 떠서 출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고 보겠죠. 아침에 넣어놓고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뭐 별로 파릇파릇한데 쟤네만 아침에 빨갛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와, 진짜 어제 걔네들이 문자를 주더니 가는구나. 그리고 아침에 시가에 따라가요. 그럼 거의 이제 골로 가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렇게 시가에 급등한 종목들은 골로 간다라는 원칙을 제가 무료 방송 때마다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아침에 웬만하면 그냥 매도를 하시라고, 갭상승이 탁 나오거들랑 적어도 50% 이상은 매도가 전략이 원칙입니다. 특히나 20% 미만으로 시작을 할 때는, 이게 또 원칙이 있어요. 몇 프로에서 시작을 하느냐가 또 원칙입니다. 20% 이상, 특히 25% 이상에서 시작한다면 이거는 상을 찍어요. 이럴 때는 괜찮아요. 상까지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20% 미만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 시가에서 20% 미만에서 갭상승 나왔다가 윗꼬리를 딱 달았는데 25%를 못 넘긴다. 메모하세요. 20%에서 시작을 했는데, 갭상승이 20%에서 시작을 했는데 25를 못 넘긴다. 그러면 25를 못 넘기고 밀릴 때에 시가를 깰 것 같은 그림이 나온다면 내가 보유한 물량의 50%를 파십시오. 손실이어도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밀리죠? 밀리는데 얘가 20% 급등했던 종목이 쫙 빠지면서 정처 없이 하락하고, 거기다가 중요한 건 거래량이 만약에 수반이 된다. 그럼 이 거래량은 이게 동반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해요? 물론 하락하면서 전일자의 종가를 깬다거나 전일자의 고점을 깬다거나 그런 물량을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표님 이게 이제 시작한 지 10분, 5분밖에 안 된 아침 시간인데 거래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9시 30분 거래량 곱하기 6에서 7배가 그날 하루의 거래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9시 30분 될 때까지 기다려요? 다 타게? 알 수 없죠. 그때에 9시 5분 10분의 거래량이 이미 20% 30%를 돌파하고 있다면 이거는 그날 하루 거래량이 터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9시 저정등이 나오는데도 9시 5분 10분 요런 움직임에 거래량이 10, 20, 30 이렇게 출회가 안 된다면 이건 오늘 거래량 없이 쉬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차분하게 조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1차원적인 대응 전략을 드리는데 제가 왜 오늘 이 SD생명공학을 보면서 이 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이 SD생명공학이라는 종목이 아침에 우리 X파일에 떴어요. 중기 종목에. 여기 보시면 이 연두색 신호 있죠? 이게 저희 X파일의 연두색 신호 매수 자리예요. 저건 뭐냐면 세일 자리라는 종목입니다. 세일 자리. 그럼 세일은 뭐냐? 가장 싼 가격에 사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떴는데 원래는 SD생명공학이 오늘 종목 X파일에 아침에 딱 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전일 시간 외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아침에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시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몇 프로? 22%에서 시작했어요. 자, 그럼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22%에서 시작했으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20% 미만에서 시작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20%대 정도에서 시작하면 일단 뭐라 그랬어요? 출발했다가 여기서 25%를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죠? 자, 그럼 일단 분봉을 한번 볼게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침에 22%에서 시작했는데 9시 2분에 14%까지 빠졌어요. 이런 대인장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 줄여야겠죠? 비중을 줄여요. 근데 비중을 줄이는데 어디까지 밀렸어요? 14%까지 밀렸죠? 그럼 14%면 어때요? 전일 저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분봉해서 아주 밀리진 않았어요. 그러면 비중을 일단 딱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엔 대기죠. 기다려요. 대기를 했더니 어때요? 갑자기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9시 9분에 상을 말았어요. 웬일이야? 상을 말았어. 그럼 어때? 근데 어쩌면 아침에 어저께 문자를 받고 시가에 따라 들어가거나 매수한 사람들은 겁이 나서 1, 2분 사이에 던졌을 수도 있어요. 시장가로. 상을 말았어요. 홀딩. 상에 어때요? 스톱이 됐겠죠? 여기 스톱. 그리고 이제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상한가를 말을 때 거래량이 어때요? 상한가에서 거래가 된 물량이 많은 게 아니라 3,735원에서부터 3,815원까지 2%를 말아 올라갈 때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48만 주가. 그런데 상이 깨질 때는 3,815원에서 3,400원까지 10%가 밀리는데 여기까지 10%가 밀리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앞에 2%를 가지고 상을 말았을 때 거래량하고 10%가 빠질 때의 매도 물량하고 어디가 더 많아요? 매도가 많아요? 매수가 많아요? 매수가 훨씬 많죠. 거래량이. 그건 뭐예요? 저 짧은 진폭을 가지고 상승하는데 굉장히 큰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결국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빠지는데 매도 물량이 40만 주를 가지고 43만 주를 가지고 2%로 상한가를 말았다면 얘는 32만 주가 나오면서 10%가 쏟아진 거예요. 즉 매수세가 더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세가 붙어 올라갔다가 하루 종일 어떻게 되죠? 아침에 저가가 여기가 지지가 되죠. 제가 오늘 공방에서 그냥 분봉을 못 보고 요 일봉만 보고서는 낮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음봉이 나온 것만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중기에 종목 X파일에 SD생명공학 같은 종목이 떴는데 이렇게 중기 종목에 뜨더라도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가고 아침에 갭상승이 나오면서 시가를 깨고 음봉이 나오는 저런 아이들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석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건 원칙입니다. 특히나 21선이 저렇게 하락하는 자리에서 계속 하락 추세였다가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갖고 갭상승이 나왔고 시가를 깨고 주가가 밀렸을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유자라도 일단은 부분 매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FM 정석. 내가 만약에 보유자라면 또는 X파일 이용자라면 뭘 공략해야 되느냐? 세일 자리 공략법인데요. 제가 가르쳐드렸던 매수와 매도의 공방에 있어서 이 매수세와 아침에 갭상승했을 때 이 음봉의 저점을 지켜주는 것과 21선이 우상향 되는 이런 자리에 흐름을 보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소량 매수해보는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일 시간 외에 급등한 종목이 아침에 갭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밀릴 때에 그 윗꼬리의 꼭지가 만약에 상한가라면 그거는 경우가 다르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만약에 저게 상이 아니고요. 28%, 28.9 이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상한가여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예전에 교육할 때 상따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분명히 지금 요 원칙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공략을 못했다 하더라도 분봉상에서는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로 뜬다는 얘기예요. 요게 바로 시간 외에 급등한 종목들에 있어서 윗꼬리에서 겁먹지 말고 홀딩할 수 있는 전략이 상한가를 찌른 종목은 만약에 아침에 흔들어 놨던 이 저점을 지지해 준다면 홀딩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